책 속으로의 여행, 오디오로 만나는 도서관 사서들과의 독서, 오도독. 안녕하세요. 노은 FM 신유정입니다. 힘내요. 나도, 당신도.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힘든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오겠죠? 오늘 하루가 힘들다면 그건 좋은 날이 오고 있다는 거니까 힘내요. 나도, 당신도. 고도원의 아침 편지 중에서 윤서원의 그렇게 길은 항상 있다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모든 분들 힘내세요. 국카스텐의 변신 들으며 오도독 15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재미있는 놀이는 여기저기 숨겨놓은 나를 찾아 저지른다 이제 난 변신 변신 지금부터 시작돼 끝이 없는 놀이는 여기저기 태어나 가득 채워 터뜨린다 이제 난 멋지기로 변신 다시 또 달빛으로 변신 어디든 뜨고 지고 변신 참을 수 없어 무엇이든 변신 우리 같이 놀아보자 다시 해가 뜰 때까지 모두 벗어 던져보자 누가 누군지 몰라도 다시 또 누군거리며 몸이 계속해서 시작된 신비로운 놀이는 남김없이 태워도 다시 살아 움직인다 하는 그림으로 변신 철없는 낙서들로 변신 산책로 잡은 식로 변신 어디든 쓰고 지워 변신 우리 같이 놀아보자 다시 해가 뜰 때까지 모두 벗어 던져보자 누가 누군지 몰라도 다시 또 두근거리며 온몸이 부서진다 우리 같이 놀아보자 다시 해가 뜰 때까지 모두 벗어 던져보자 누가 누군지 몰라도 선명하게 변해버린 전부의 모습들이 눈부시게 다가왔어 여기 걸린 내게 여기 걸린 내게 누구냐고 물어보네 우리 모두 되고 싶은 것으로 변신해보는 놀이를 해볼까요?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불암도서관 사서님 중 일반 자료실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암도서관에서 2층 일반 자료실과 마을 공모 사업, 독서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 김혜진입니다. 네, 사서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얼굴을 뵙지 못하고 목소리로 뵙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책 중에서 변신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노원구 구립도서관은 휴관 및 부분 휴관으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갈증을 느끼는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해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요. 불암도서관에서는 온라인 독서 토론인 랜선으로 만나는 책톡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주제 도서를 선정하여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토론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함께 이야기 나누던 책 중 하나입니다. 함께 읽어서 즐겁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1916년 발표한 프란츠 카프카의 대표작 변신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1916년. 출간된 지 100년이 넘은 책인데요. 보통 고전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고전은 모두가 제목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읽지 않은 책 또는 남들에게 좋은 책이라고 권하지만 정작 자신을 읽지 않는 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루하고 재미없고 따분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전을 통해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배울 수 있고 그 시대의 사람의 지혜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누구나 쉽게 고전 읽기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로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고전이 지금까지 읽히면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고전의 매력에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 프란츠 카프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프라하에서 자랐으며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낮에는 모험국 관리로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쓰며 소설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카프카는 폐결핵으로 생애를 마감하였는데요. 41년의 삶 동안 행복하게 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프라하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던 독일인에게는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같은 유대인으로부터는 시온주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배척을 받았습니다. 또한 체코에서 자수성가한 유대인 상인 아버지와 거상의 딸인 어머니는 사업에 자질도 관심도 없는 카프카의 문학적 소양이나 작가가 되려는 목표를 지원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카프카는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카프카의 사후 그의 모든 서류를 소각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으나 그의 친구 막스 브로더는 카프카의 유작 일기, 편지 등을 출판하여 현대 문학사에 카프카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카프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프카 친구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군요. 그런데 카프카는 부유한 환경이었는데 삶이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변신이라는 책이 다양한 출판사에서 발간이 되었더라고요. 오늘 사서님이 소개해 주실 책은 문학동네에서 출판된 도서를 선정하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유명한 작품이라서 많은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발간되었습니다. 오늘은 문학동네에서 2005년도에 발간한 책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 책은 그림책은 아니지만 중간에 사파가 포함되어 있어 책의 상상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아티스트인 루이스 스카파티는 다른 색은 전혀 쓰지 않고 검은색으로만 처리한 장면이 더없이 카프카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표지를 살펴보면 한 남자의 얼굴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의 얼굴에서 특이한 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을까요? 아이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은 민음사 책인데요. 도서관에 가서 문학동네 책을 꼭 한번 다시 빌려 읽어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책에는 카프카의 상반신 얼굴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눈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네요.
사파에서는 어디일까요? 바로 눈인데요. X라는 큰 그림과 더불어 오른쪽, 왼쪽 눈이 다른 남성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마 주인공인 그레고르 잠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런 그림이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책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그레고르 잠자라는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벌레로 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 그레테라는 이름의 여동생과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책의 시작은 충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책 본문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책 본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철갑처럼 단단한 등껍질을 대고 누워 있었다. 머리를 약간 쳐들어 보니 불룩하게 솟은 갈색의 배가 보이고 그 배는 다시 활 모양으로 흰 각질의 칸들로 나뉘어 있었다. 이불은 금방이라도 주르륵 미끄러져 내릴 듯 둥그런 언덕 같은 배 위에 가까스로 덮여 있었다. 몸뚱이에 비해 형편없이 가느다란 수많은 다리들은 애처롭게 버둥거리며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첫 문장. 정말 누구라도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주인공이 잠에서 깨어나니 벌레로 변했다는 거잖아요. 네, 너무 충격적이죠. 저도 도입 부분에 너무 놀랐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문장은 시작으로 카프카의 언어에 빠져들었는데요. 이런 작품의 시작은 카프카의 문학적 성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학생이었던 20살의 카프카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책이란 우리를 몹시 고통스럽게 하는 불행처럼, 사진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처럼, 모든 사람을 떠나 인적 없는 숲속으로 추방한 것처럼, 자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책이다. 이렇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예사롭지 않은 작가임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벌레로 변한다는 가상 상황을 통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드러내는 변신이라는 작품이 된 것 같은데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지만 카프카가 생존해 있지 않으니 직접 답을 들을 순 없지만 짐작을 해본다면 어쩌면 카프카 자신의 현실을 대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변신이라는 작품으로 탄생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카프카도 글을 쓰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 했고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글쓰기에 몰입했지만 현실은 생계 유지를 위해 보험사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마치 책 속 주인공 그레고르를 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네요. 다시 책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벌레로 변한 걸 알게 된 주인공 그레고르는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벌레가 된 자신의 몸을 보며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지? 라는 생각에 자기 방이 맞는지 두리번거리며 방 안의 풍경과 그가 얼마 전 잡지에서 오려 만든 금박의 액자를 보고 현실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림 액자는 후반부에 다시 나오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레가 된 자신의 몸을 버둥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보려 하지만 몸은 자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버둥거리던 주인공 그레고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네, 잡지를 오려 만든 금박 액자. 기억 속에 남겨놓고요. 어이없는 현실의 주인공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죽음을 택한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벌레로 번한 그레고르는 본인보다 회사 생각을 먼저 합니다. 책 본문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세상에. 나는 어쩌다 이런 고달픈 직업을 택했단 말인가. 허구한 날 여행만 다녀야 하다니. 회사에 앉아 실제의 업무를 보는 일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더 심하다. 게다가 여행할 때 이런저런 피곤한 일들이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 기차를 제대로 갈아타기 위해 늘 신경 써야 하는 일.
불규칙하고 형편없는 식사, 상대가 바뀌어 결코 오래갈 수 없는 만남과 결코 진실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적 교류 등등. 악마여, 제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다오. 네, 그레고리는 출장 영업 사원으로 매일 이른 아침에 기차를 타고 출근을 해야 하는 일상에서 일에 대한 압박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어쩌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잠재 욕망이 그를 벌레로 변신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이고, 그렇죠. 우리도 가끔씩은 바쁜 현실에서 종종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텐데요. 그레고르도 그런 마음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레고르가 이렇게 힘들게 직장 생활을 유지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네, 5년 전 사업이 망하면서 아버지는 그레고르가 다니는 회사 사장에게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가장으로서 존재감을 상실한 무기력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아버지, 천식으로 고생하는 병약한 어머니, 어린 동생 등 사업 실패로 인해 완전한 절망 속에 빠져 불행한 가족들의 생계를 전적으로 그레고르가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두 어깨가 너무 무거웠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벌레가 되어버렸으니 이젠 어떻게 해야 되죠? 뒷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벌레로 변해버린 충격적인 상황임에도 그레고르는 자신에 대한 탄식도 없이 오로지 출근 기차 시간만을 염려합니다. 가족들은 평소 아침과 다른 그레고르의 행동에 돌아가면서 방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그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지배인은 집으로 찾아오고 방 바깥에서 빨리 나오라고 소란을 피우기까지 합니다. 그레고르가 방문을 열지 않자 지배인은 직장을 걸고 유업을 하고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직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그레고르는 지배인에게 속삭부처럼 변명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방 밖의 사람들에게는 짐승 소리로 들렸고 놀란 가족들은 딸과 하녀에게 의사와 열쇠 수린공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벌레가 된 그레고르는 힘겹게 잠긴 방문을 열고 가족들과 지배인 앞에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사람이 아닌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결국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어버린 걸 모두 알게 된 거군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정말 놀랐을 것 같은데요. 반응이 어땠나요? 어머니는 놀라서 마루 위에 털썩 주저앉고 아버지는 가슴을 들먹거릴 정도로 울어대기 시작했으며 지배인은 놀라서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가 도망쳐 버립니다. 지배인을 바로 쫓아가려는 벌레 그레고르의 모습에 어머니는 놀라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식탁 위로 도망가고 그레고르의 아버지는 양손에 지팡이와 신문을 집어들고 발을 쿵쿵 굴러대며 그레고르를 위협해 방 안으로 들여보낸 후 감금해 버립니다. 벌레로 보였을 테니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레고르를 방에 감금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장면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면 그저 짐덩이를 전락해버린다는 뼈아픈 현실을 냉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돌아오는 이득이 없으면 소통도 없다는 가혹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책 본문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책 본문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뒤에서 그를 힘껏 걷어차 그야말로 그를 구원해 주었다. 그는 피를 심하게 흘리며 방 안 깊숙이 날아갔다. 아버지는 지팡이로 문을 탕 닫았다. 그리고 마침내는 조용해졌다. 아, 이걸 읽고 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오늘에 이어 변신 이야기가 계속될 텐데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구립도서관 도서대출 다시 시작했으니까 도서관으로 달려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읽고 만나셔도 좋고 읽지 않으신 분들 모두 다음 주 토요일에 뵙고 싶네요.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 수고해주신 김혜신 사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진 않는지 살펴봐 주세요. 더불어 나는 힘들지 않은지 내 마음도 꺼내어 살펴보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모두 행복하려면 나도 행복해야겠죠? 브런치의 뷰티풀 데이 들으며 오도독 15번째 시간 마칩니다. 노래 가사처럼 눈부신 태양처럼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t's a beautiful day. 지독히 아름다운 눈부신 태양이 너를 비추고 It's a beautiful day. 지친 너의 어깨를 감싸진 햇살이 얘기를 해 혹시나 네가 한없이 울고 한심하게 보여도 조그만 너의 가슴에 큰 세상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I can tell you now you are the number one 흔들리는 너에게 밝은 햇살이 함께하기를 어둠 넘어 매일 다가오는 눈부신 저 태양처럼 살아가기를 Such a beautiful day. 어느 멋진 그날이 올 거라 햇살은 얘기를 해 하늘 보면서 한 줄기 눈물 떨구는 날이 와도 조금만 너의 가슴에 큰 세상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I can tell you now you are the number one 흔들리는 너에게 밝은 햇살이 함께하기를 어둠 넘어 매일 다가오는 눈부신
a day.